이번에는 AWS 컴퓨트 서비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될 것은 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EC2 인스턴스 생성하기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시간에 VPC를 비롯한 서브넷과 인터넷 게이트웨이까지 네트워킹 환경 구성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는 이 퍼블릭 서브넷에 EC2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EC2 콘솔로 넘어갈게요. 검색창에 EC2를 검색하시고 가장 상단에 EC2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EC2 대시보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보이실 텐데요. 좌측 메뉴를 보시면 인스턴스, 그리고 이미지, EBS,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번 실습에 다루지는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스턴스 생성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인스턴스 메뉴로 들어오시면 인스턴스를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을 눌러주셔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름부터 먼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름으로는 계속 진행했던 GID라는 네이밍으로 웹1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및 OS 이미지라는 내용으로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보이실 겁니다. 축약해서 AMI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AMI는 OS나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담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퀵 스타트 부분에 보시면 리눅스를 비롯해서 우분투, 윈도우, 레드햇 같이 여러 계열의 OS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리눅스 OS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 AMI를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여러 버전으로 여러 버전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프리티어 사용 가능하다는 표시가 해당된 부분으로만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상단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아래로 스크롤 다운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인스턴스 유형이 있는데 선택을 해 보시면 T타입과 C타입 그리고 I타입, M타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컴퓨팅 최적화,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 혹은 스토리 최적화 등 이렇게 다양한 목적에 맞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유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프리티어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T2 마이크로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키페어라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이는 이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한 보안 키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실습 세션에서는 저희가 접속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키페어 없이 계속 진행을 눌러주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키페어를 생성하실 경우라면 옆에 키페어 생성 버튼을 누르셔서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해당 키페어는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탈취가 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계속 스크롤을 내려가 주셔서 네트워크 설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옆에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해당 인스턴스가 어떤 VPC 그리고 어떤 서브넷에 올라갈지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VPC를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계속 진행했던 GID VPC가 보입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서브넷을 선택하는 건데 저희는 아까 보셨던 아키텍처 상과 같이 퍼블릭 서브넷에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GID 퍼블릭 1번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퍼블릭 IP 자동 할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으로 활성화가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아까 VPC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IP 할당에 대해서 활성화 체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방화벽 설정인데요. AWS에서는 이를 보안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 인스턴스가 나중에 인터넷 접속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보안 그룹을 새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보안 그룹 이름을 이제 설정을 해줄 텐데요. 저희는 네이밍을 GID 웹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의 약자인 SG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마찬가지로 같은 보안 그룹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해당 방화벽에 대해서 규칙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인스턴스에 내부적으로 접속하게 된다면 이 SSH 접속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원본이라는 이 소스 대상이 0.0.00이라고 모든 IP에 대해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구축을 하실 경우에는 이 any 소스가 아니라 특정 IP에 대해서만 SSH 접속이 가능하도록 다시 재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바라시고요. 이번 실습에서는 저희가 추가로 규칙을 설정을 할 것이 바로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규칙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 주셔서 HTTP를 찾아서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스 유형에 클릭을 해 보시면 위에 위치 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어로는 약간 어색하게 번역이 된 것이긴 한데 바로 이게 0000 모든 IP에 해당되는 대역대, 즉 any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 무관을 클릭해 주셔서 소스 원본이 0.0.00이 되도록 설정을 해 주십니다. 이 뜻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해당 모든 공인 IP, 외부 IP들에 대해서 이 인스턴스에 HTTP 프로토콜 접속이 되도록 방화벽을 올려준 것입니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아래로 쭉 스크롤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스토리지 구성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기존의 기본 값으로 두고요. 다음 부분을 살펴볼게요. 가장 아래 고급 세부 정보 부분이 있는데 고급 세부 정보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줍니다. 확장을 해주시면 추가로 정보들이 나오는데 스크롤 다운을 하셔서 가장 아랫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데이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용자 데이터의 내용은 제가 앞서 배포해드린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드렸던 PDF 파일의 세부 정보 구성 부분에서 유저 데이터에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이 사용자 데이터란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 사용자 데이터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해당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내부적으로 이 어떤 특정 웹페이지에 대해서 구성을 자동화시켜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는 최초 한 해에 실행이 되는 스크립트이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실제 웹페이지는 추후에 같이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하셨다면 옆에 이제 요약 버튼에 저희가 그동안 설정했던 모든 정보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새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줍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를 시작했다는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성한 인스턴스를 보기 위해서 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gid 웹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했던 인스턴스가 보이실 텐데요. 인스턴스 상태에 지금 대기 중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가 몇 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실행 중이라고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웹 인스턴스를 체크하고 아래 보시면 인스턴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퍼블릭, 자동 IP 할당으로 할당을 받은 퍼블릭 IP 주소도 확인이 되고요. DNS 네임도 할당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초기에 VPC에서 DNS 활성화를 체크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 탭을 클릭하시면 어떤 보안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설정한 대로 HTTP 80 포트에 대해서 모든 IP 접속을 허용한다라는 규칙이 잘 들어간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탭, 그리고 스토리지, 상태 검사 이런 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상태 검사에서 확인해 보실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상태 검사와 인스턴스 상태 검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검사가 모두 성공이 되어야지 여기 상단에 상태 검사에 두 개 모두 검사가 통과되었다는 부분이 표시가 뜨게 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검사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라는 표시가 아니라 빨간색 표시가 될 것이고요. 그 경우라면 이제 해당 인스턴스 생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껐다 켜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분리해서 다른 인스턴스에 붙이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모니터링 탭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CPU 사용률과 상태 검사 실패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실제로 주소창에 검색을 해서 어떤 웹페이지가 구성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부 정보 탭에서 자동 할당이 되었던 공인 IP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 옆에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새 탭을 열어서 해당 공인 IP를 입력하시고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웹페이지가 보이시게 될 텐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저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추가하였던 유저 데이터, 즉 사용자 데이터를 구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구성이 돼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지금 availability zone, 이 가용 영역이라는 뜻인데 가장 끝에 EA라는 부분이 A존을 말합니다. 그래서 A존에 이 해당 인스턴스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확인해 볼 것이 공인 IP 주소가 인스턴스를 껐다 켰을 때 이 공인 IP가 변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인스턴스 상태를 클릭하셔서 중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지와 종료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료 같은 경우는 이 생성했던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를 누르시면은 안 되고 이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중지라는 것은 이 컴퓨터를 잠깐 전원을 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인스턴스 중지를 해서 인스턴스를 중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지 중이라는 상태가 되고요. 몇 초 뒤에 중지가 되었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상단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면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몇 초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IP 주소가 3.38.214.18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하셔서 상태를 다시 시작을 해보면 이제 몇 초 정도 경과가 되면 인스턴스 상태가 실행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퍼블릭 IP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아까와 다른 IP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인스턴스를 껐다 킬 때마다 공인 IP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WS에서는 EIP, 즉 탄력적 주소라는 고정 IP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 메뉴를 잠시 내려보시면 네트워크 부분에 탄력적 IP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를 잠깐 클릭해 보시면 이제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는 아까 이 인스턴스에 변경되었던 IP 주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IP를 하나 할당을 받아 보겠습니다. 탄력적 IP 주소에서 할당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서울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탄력적 IP라는 EIP는 AWS에서 현재 계정당 최대 5개의 EI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할당 버튼을 눌러서 공인 IP를 할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할당받은 EIP를 방금 만들었던 인스턴스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탄력적 IP, EIP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작업 메뉴에 탄력적 IP 주소 연결을 클릭해 주십니다. 클릭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가운데 인스턴스의 선택을 눌러주시면 지금 러닝 중이라는 GID 웹, 저희가 생성했던 인스턴스가 보입니다. 이를 클릭해주고
이제 연결 버튼을 눌러주면 이 고정 IP가 해당 인스턴스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3.35.185.7이라는 EIP인데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다시 인스턴스를 가보시면 기존에는 이 IP였는데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저희가 EIP로 연결했던 그 3.35라는 새 고정 IP로 IP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인스턴스를 다시 중지시키고 다시 재시작하더라도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고정 IP로 더 이상 그 공인 IP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에 대한 간단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습해 볼 부분은 바로 AMI라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전 생성을 해 볼게요. 이제 인스턴스가 체크된 상태를 확인하시고 옆에 작업 메뉴로 들어갑니다. 작업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아래 이미지 및 템플릿이 보이실 텐데 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서 템플릿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 생성 화면이 뜬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 이름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름은 마찬가지로 저희 기존 GID라는 네이밍으로 시작해서 웹 AMI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설명란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재부팅 안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재부팅 안함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현재 이 구동 중에 있는 인스턴스가 중단 없이 무중단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재부팅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이 재부팅 안함을 이제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로 저희는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MI라는 메뉴로 가보시면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그 해당 인스턴스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MI를 생성함으로써 인스턴스를 OS 정보와 스토리지를 모두 포함해서 인스턴스 전체를 백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MI가 중요한 이유가 이 해당 골든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S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구성된 상태에서 AMI를 생성하신다면 이를 템플릿화 시켜서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I를 잘 구성하시는 것을 AMI를 백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생성한 AMI에서 추가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체크된 상태에서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인스턴스 시작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ID라는 네이밍은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웹 2번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다르게 이 OS 이미지 AMI라는 섹션에서는 아까는 그 리눅스, 우분투와 같이 여러 가지
OS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만든 AMI를 토대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으로 저희가 만든 AMI를 이미지로 사용한다라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인스턴스 유형을 T2 마이크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키페어의 경우도 키페어 없이 계속 진행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엔 네트워크 설정의 편집을 눌러서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VPC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GID VP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서브넷을 이제 선택을 해주는데요. 이전에 만든 인스턴스는 퍼블릭 1번에 만들었지만 이번엔 퍼블릭 2번에다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구성의 인스턴스에 이중화 구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퍼블릭 공인 IP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그런 기능의 활성화가 돼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보안 그룹인데요. 이번에는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보안 그룹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안 그룹을 선택하시고 저희가 만들었던 GID 웹 SG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토리지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아까 구성했던 유저 데이터에 내용을 입력할 필요 없이 그대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시작을 완료했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모든 인스턴스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호침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방금 추가로 만든 웹 2번 인스턴스가 대기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바로 이렇게 실행 중이라는 상태로 변경이 돼서 두 가지 인스턴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인스턴스도 마찬가지로 세부 정보 탭과 보안 탭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방금 만든 웹 2번 인스턴스를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퍼블릭 IP 주소에 이 네모 박스를 클릭하셔서 공인 IP 주소를 복사를 해 주시고요. 새 탭을 열어서 주소를 입력하시고 접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접속을 하시면 이제 같은 구성으로 아까와 같은 웹페이지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는 각각 서로 다른 인스턴스의 웹 화면 구성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성한 웹 2번 페이지는 이렇게 C존에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I를 통한 이중화 구성까지 실습을 마쳤고요. 다음 계속해서 로드 밸런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웹 인스턴스에 대해서 트래픽을 부하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서 생성을 눌러줍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로드 밸런서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그리고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ALB, 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OSI 7계층 중에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주로 HTTP와 HTTPS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이제 TCP나 UDP의 포트를 바탕으로 하는 4계층 로드 밸런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드 파티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로드 밸런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리타이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시지 마시고, 세 가지 유형 중에 ALB나 NLB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ALB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아래 ALB의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는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계속 진행했던 네이밍 GID로 시작을 해서 GID ALB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책에는 인터넷 경계라고 해서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당 인터넷 경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기본으로 설정 값을 그대로 두시고 네트워크 매핑으로 내려와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VPC를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행하던 GID VPC를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매핑 부분에 A존, C존에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A존에 보시면 이제 서브넷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 해당 로드 밸런서가 올라갈 서브넷을 선택해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생성했던 A존의 서브넷 2개 중에 퍼블릭 1번을 선택해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C존도 클릭을 해보시면 퍼블릭 2번 서브넷을 선택을 해주신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스크롤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안 그룹도 아까 생성했던 보안 그룹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웹 SG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 리스너 및 라우팅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80번 포트에 대해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어떤 대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상 그룹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설정했던 대상 그룹이 없기 때문에 새로 대상 그룹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 탭에서 대상 그룹 생성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대상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상 유형에서는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대상 그룹 이름에는 마찬가지로 GID, 그리고 웹, 그리고 타깃 그룹의 약자인 TG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받게 될 포트는 80 포트라고 이렇게 기본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VPC는 GID VPC. 계속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검사 부분도 이렇게 기본으로 남겨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대상을 등록하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가 지금 현재 러닝 중인 2개의 인스턴스가 보이실 텐데요. 2개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아래 보류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해당 대상 그룹으로 이 2개의 인스턴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잘 등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시면 이제 대상 그룹 생성을 하셔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ID 웹 TG라는 이름으로 대상 그룹이 잘 생성이 되었고요. 잠깐 살펴보자면 대상 탭으로 가보시면 두 가지 인스턴스가 잘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로드 밸런서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여기 옆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웹 TG가 보일 거고 해당 대상 그룹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로드 밸런서에 대한 설정을 마치고 로드 밸런서 생성을 눌러줍니다. 생성이 잘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로드 밸런서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보시면 저희가 만든 이름으로 잘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아래 세부 정보를 아래 기본 구성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DNS 이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 DNS 이름 활성화가 되어서 자동으로 할당이 된 주소인데요. 이 로드 밸런서 ALB는 IP 주소 형태의 주소가 아닌 이렇게 DNS 형태의 주소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이 DNS 이름에 이 메모 표시를 눌러서 이 DNS 주소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셔서 한번 ALB를 통해서 그 대상으로 등록이 됐던 웹 인스턴스가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NS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새 탭을 여셔서 DNS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한 몇 초 정도 경과하면 이렇게 아까 확인했었던 그 웹 인스턴스의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트래픽 부하 분산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한번 이 해당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을 때 트래픽이 잘 부하 분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A존으로 다시 부하 분산이 되어서 가용 영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다시 C존에 있는 웹 인스턴스로 트래픽이 분산이 되었고요. 이렇게 계속 매번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가용 영역이 매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 밸런싱 기능까지 실습을 해보면서 실제로 트래픽 분산이 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대상 그룹 페이지에서 다시 그 웹 타겟 그룹을 가보시면 대상 탭에 아까는 상태가 unused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두 가지 인스턴스 모두 healthy라는 상태로 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AWS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